이제 넌스 값을 바꿔가면서 해시를 계속 뜨는 거죠. 이게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만 번, 수십만 번 해시 뜨는 거 별로 오래 안 걸려요. 근데 이게 수억 번, 수십억 번으로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. 그 삽질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블록 해시가 채굴 난이도 이내의 숫자로 나올 때까지 삽질을 시켜서 10분 정도, 평균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그 블록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블록체인에 추가가 되는 이런 식이에요. 자, 이게 지금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,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일부러 삽질을 시켜서 결국은 데이터가 함부로 추가될 수 없게 만들고,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, 아까 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오픈되어 있다 그랬잖아요, 블록체인 자체는. 그래서 보면 이 채굴이라는 과정을 한다 그랬는데, 이 채굴은 어떤 선택받은 누군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채굴자는 누구든 채굴자가 될 수 있는 거죠. 왜? 정보는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으니까.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내려받아갖고 내가 채굴자가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채굴 그 노드가 되는 거예요. 이 노드라는 말이 또 이제 모르시는 분은 헷갈릴 수 있는데, 아무튼 블록체인에 블록을 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진 뭔가, 어떤 한 곳.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노드가 되는 거죠. 누구든 할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사실 지금 비즈니스 중에 이런 채굴 장비를 파는, 채굴 장비를 대여하거나 파는 것도 이제 있죠.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게, 이 부분부터는 좀 기술적인 얘기고, 이렇게 좀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그냥 넘겨 들으셔도 되는데,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는 게, 아니 그럼 그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돼 있으면 동일한 정보, 동일한 거래들이 막 똑같이 막 블록으로 추가되고 이런 경우들 많을 텐데,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블록체인에서, 블록체인 기술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. 여러 곳에서 이제 블록들이 막 이렇게 추가되고 해서 블록체인이 다른 형태를 갖잖아요. 이거를 쉽게 말하면 잘 머지 시켜줘요. 버릴 놈들을 버리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우리가 이게 이제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스 코드 버전 관리를 하죠. 그래서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이제 같은 소스 코드를 막 수정을 해요. 그러니까 결국은 막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막 수정했는데 결국은 다 합쳐지죠. 머지가 되잖아요. 블록체인도 그런 식으로 여러 곳에서 이게 블록이 막 생기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잘 합쳐져요. 그게 블록체인 기술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.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었었던 거,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뭐 개념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 일단 그래서 블록체인의 특성을 일단 먼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. 일단 첫 번째, 데이터 변조가 불가하다. 이게 사실 불가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불가, 매우 어렵다, 뭐 이 정도.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,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. 데이터 변조가 이제 불가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질 위험이 매우 적다. 왜? 분산되니까 매우 많이. 그리고 데이터가 누구든 이제 볼 수 있어요. 데이터가 굉장히 투명하다.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. 라고 볼 수 있고, 네, 이번 생은 터서님, 여기 중계방이 뭔가요? 중계방이 뭔지 모르겠으나 지금 방송 중인 방입니다. 네, 데이터가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템의 자생력.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, 아까 전에 채굴을 원한다면 누구나 채굴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. 원한다면 누구나 기여할 수 있다. 이 얘기는 뭐냐면, 네, 일단 이렇게 대충 제가 정리한 건 이래요.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, 이게 이제 우리 개발자가 아닌 분들,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이제 이해를 하고,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되게 큰 거예요.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계기도 바로 그거거든요.
사실 블록체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키는 아닙니다. 그렇다고 그냥 암호화폐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잘만 활용한다면 되게 좋게 쓰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얘를 쓰면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. 단점이 있어요.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뭔가 이제 비즈니스에 응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아까 서두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블록체인은 태생 자체가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다가 나온 기술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라는 놈한테 제일 어울리죠. 그 암호화폐라는 놈이 이제 필요로 했던 거는 뭐냐면 일단은 화폐니까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 그 거래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야 되죠.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. 그 거래 정보가. 누군가로 인해서 변조가 되면 안 돼요. 그래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암호화폐라는 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. 예를 들어 이 암호화폐를 만든 그 개발자가 은행을 차릴 수는 없었을 거잖아요. 그러면 뭐 이게 다른 얘기 자체하고 그냥 은행이라는 그 회사를 차려갖고 하면 리스크도 엄청 크고 잘 될지 보장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. 그죠?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뭐 테드뱅크라고 만들었어요. 그래갖고 제 나름의 DB에다가 거래 정보 같은 거 완벽하게 해놨다고 쳐요. 그렇다고 사람들이 테드뱅크에다 돈을 넣겠습니까? 안 넣죠. 언제 망할 줄 알아요. 그래서 이 4번 요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. 이게 은행처럼 뭔가 중앙에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커나갈 수 있는 거예요.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이 매력이 그거죠. 알아서 클 수 있다. 이 알아서 큰다는 거는 뭐냐면 뭐 인공지능처럼 뭐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막 개발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뭔가 이게 블록을 추가하고자 할 이유를 만들어 놓은 거죠. 블록체인에 블록을 추가하면 코인을 얼마 드릴게? 이런 어떤 이유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막 추가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 이유가 있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, 알아서 크는 거죠.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블록이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보면,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4가지의 특성이 있다. 블록체인은. 그러면, 요 4가지 특성, 요 4가지 특성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볼까요? 그래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?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당연하게도 암호화폐죠. 왜? 태생 자체가 암호화폐를 위해서 태어난 놈이었으니까.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암호화폐에서 그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조건,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, 신뢰도가 높아야 되고, 안전해야 되고, 그런 것들이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특성으로 대충 커버가 되는 거예요. 암호화폐가 있을 수 있고.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너무나도 당연하죠. 만약에 활용될 수 있는 게 이 암호화폐밖에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암호화폐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그냥 동일시 하는 것도 이제 말이 되죠. 하지만 이미 벌써 막 이렇게 이제 좀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나온 뭐 뭔가 비즈니스들이 좀 있더라고요. 찾아보니까. 그 중에 일단 재밌는 게 상품 유통망 같은 거예요. 이 상품 유통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아볼 때 이 물건이 얼마만큼의 유통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왔는가는 알 방법이 없어요, 사실. 그 제가 구매한 어떤 사이트에서 배송 추적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보여주는 거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. 거기서 뻥치면 그냥 뭐 알게 뭐예요. 그냥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상품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진짜 가짜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것도 되게 뭐 이렇게 진짜를 보낸다고 해놓고 가짜가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유통 자체에서 생기는 어떤 것들을 거기는 아예 블랙박스예요.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. 현재까지는.
근데 예를 들면 이 상품 유통망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?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거. 이게 참 재밌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. 다이아몬드 같은 거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다이아몬드를 생산해낼 때 거기에 바코드 같은 거를 박아 넣는 거예요. 다이아몬드에. 그 바코드 같은 거를 박아 넣고 그 다이아몬드가 이제 어떤 유통망을 거친다. 근데 유통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같은 거에서 이렇게 돈 거래하는 것처럼 각각의 유통 그 단계에서 주고받는 거죠. 결국은 유통이라는 것도 그 거래의 연속인 거예요.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았고 또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았고 그거가 쭉 이어지는 거죠. 그러면 사실 그 이제 다이아몬드에 있는 그 바코드를 중심으로 이 다이아몬드가 누구에게서 시작이 돼갖고 누구한테 넘어갔고 또 걔가 또 누구한테 줬고 또 누구한테 줬고 이런 거를 블록체인에다 담아놨다. 그래서 내가 결국은 그걸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 바코드 뭔지 알죠?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그 유통 과정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바로 직전엔 누가 갖고 있었고 또 그 직전엔 누가 갖고 있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조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이 누구였고 뭐 이런 거를 봐서 아, 이 다이아몬드 진짜네를 확신할 수도 있고 이런 쪽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. 얼마나 좋나요?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문서 공증. 요 이제 문서 공증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어떤 문서의 신뢰도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증해 주는 거 뭐 이런 거예요. 또 어떤 문서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솔직히 변경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슨 뭐 서약서를 쓰네 뭘 쓰네 이렇게 변경되면 안 되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쳐도 누군가 그거를 이렇게 변경해버리면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. 예를 들면 어떤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문서를 서로 똑같은 걸 나눠 가졌어요. 근데 계약자가 문서를 바꿨어요. 아주 감쪽같이. 그러면 누군가가 그냥 가서 볼 때 이 계약자가 바꾼 건지 피계약자가 바꾼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감쪽같이 바꿨다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문서라는 것도 이제 뭐 공증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거를 사실 그러면 이 문서 공증이 현재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면 결국 공증해주는 어떤 회사에 가서 누군가한테서 이렇게 그거 의뢰를 해갖고 공증을 받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. 중앙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럼 막말로 그 중앙에 누군가가 잘못되면 혹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여튼 이 신뢰도는 결국은 아주 높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활용한다. 그래서 어떤 문서가 이 문서의 정보를 이제 블록 안에 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블록 해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블록체인 안에다 넣었어요. 그럼 그 문서가 혹시라도 바뀌면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안에서 그렇게 문서를 바꾸면 블록체인 자체가 깨진다 그랬죠? 그래서 그 깨진 체인은 기본적으로 무시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아주 매우 많이 분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여러 노드에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. 어떤 한쪽 노드에서 깨진 블록체인이 올라온다? 그럼 걔는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에요. 걔는 인정을 안 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문서 공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될 수가 있다. 블록 안에 그 이제 저작권 옆에 무슨 의미인가요, 코드님? 네,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때 저는 좀 저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걸 블록체인 안 쓰고 할 수 있나? 그냥 그래서 블록체인을 안 쓰고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거는 안 쓰는 게 맞아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어떤 게임머니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해요. 게임머니 같은 어떤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만들었어요.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만들었는데 그 게임머니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누군가가.
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. 그 게임 머니를 블록체인으로 왜 만들어? 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 그 게임 머니가 어차피 그 회사의 게임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,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, 어차피 그 회사는 그 게임을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중앙 집중형의 서버를 당연히 갖고 있고요. 그 서버에서 돌아가는 그 게임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, 서버가 문제가 생기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해서 그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도 그 게임 머니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요.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블록체인으로 만들 의미가 없죠. 만들 필요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블록체인을 이제 적용하면 좋은 경우가 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, 그 게임 머니가 그 게임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회사들이 이게 뭔가 서로 협약을 맺어. 어떤 뭐 컨소시엄을 구성해. 그래갖고 게임 머니를 블록체인으로 만듭시다. 뭐 이런 걸 만약에 한 거예요. 그래갖고 누구든 쓸 수 있게 합시다.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면 어느 한 게임에 종속되는 게 아니고 뭐 어디서든 어떤 게임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봅시다. 뭐 이런 게 만약에 됐다. 그러면 사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안 쓰고 만들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져요. 왜냐면 이제 서로 이렇게 어떤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공통의 그 게임 머니를 이제 뭔가 뭐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뭔가 중앙에 하나를 만들고 각 모든 회사들이 거기에 이제 연동돼서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, 아무튼 이게 이제 블록체인을 안 쓰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복잡해져요. 여기는 아무튼 되게 어려워져요. 근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쓴다 라고 하면 꽤 어울리는 게 될 수 있죠.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인데 게임머니 암호화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.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잘 써먹힐 수 있는 데가 있는 거고, 반대로 사실 블록체인의 단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삽질이에요. 이 블록체인에서 채굴이라는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었죠. 채굴은 되게 이름은 되게 잘 지었는데 결국은 삽질이에요. 삽질. 일부러 삽질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는데 10분이 걸려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보다 더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. 그래서 아무 데다가 다 이렇게 블록체인 갖다 붙이면 그거는 그 시스템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. 이게 제가 사실 이제 굉장히 하고 싶었었던 얘기입니다. 야, 오늘 1시간을 훌쩍 넘었습니다. 네, 오늘 블록체인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추가적으로 이제 뭐 뭔가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면은 그 VOD 다시 보기 거기에 뭐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럼 제가 최대한 그 대답해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게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